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한국에서 요즘 새로 나오는 용어, 소위 신조어가 있는데요. 똥별, 토착외구, 이런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나오는 신조어입니다만 이곳 LA 한인 사회에서도 역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좀 저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조어, 토착외구, 똥별, 어떤 얘기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홍계식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궁금한데 똥별이 무슨 얘기인지. 네, 하나씩 여쭤볼게요. 네. 기초 공부부터 하고 갑시다. 네네. 토착외구라는 신조어가 요즘 한국에서 큰 화제를 낳고 관심거리인데 네. 아주 강력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 청산을 다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단어가 다시 좀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작년 조금 더 지나서부터 이제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 단어인데 네. 말 그대로 한국의 토착화한 왜구라는 의미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친일파나 민족 반역자 그 행위를 이렇게 포함하는데 특히 요즘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놓고 보이는 아베 정권과 같은 입장을 보이는 집단을 비난하는 이제 신조어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신문사 얘기가 갑자기 네네네. 왜 그중에서도 나와요? 이제 조선일보,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네. 그리고 이제 태극기를 부끄럽게 들고 있는 극우 수구 집단을 향하는 비난입니다. 잠깐만요. 네네. 잠깐만요. 예, 맞습니다. 제가 잠깐 이 너무 세게 나가셔서 네네. 제가 잠깐 중재를 할게요. 예. 네, 신문사는 이제 조선일보가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고 네. 예, 정당은 자유한국당, 네. 그리고 이제 태극기 부대 뭐 이런 사람들을 꼽고 있는데 토착 외구로 지금 뭐 표현을 하고 네, 있는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이제 그 빈도수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그들은 여기에 당연히 이제 반감을 갖고 있을 것이고 아니다라고 네. 할 것이고 네. 일단 상당히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저거 완전히 토착 외구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친일파나 친일 후손, 또 네. 민족 반역자들이라는 단어들보다는 네. 왠지 더 강하게 한 번에 설명하는 듯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러게요. 토착 외구 완전히 우리가 주변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친일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하는 신조어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은 뭐 저희가 말하는 이제 방송에서 쓰는 이제 거론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웹이나 소셜 미디어 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새 방송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긴 해요. 또 다뤄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토착 외구 뭐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누구인지 것까지는 뭐 애매하죠. 애매하지만 예. 사실 친일 청산이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만은 다 공감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대에도 그런 노력은 계속 있어 왔는데 잘 안 되잖아요. 네, 2004년의 일이죠. 네. 결국 이제 당시 한나라당 때문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네. 전원 반대표를 던졌죠. 그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국회에서 친일 청산 노력이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네. 근데 다 반대표를 던져서 안 됐죠. 네.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이제 뉴라이트와 국정교과서 또 최근 밝혀진 이제 국정사법농단으로 이렇게 귀결되는데 네.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이 과정에서 위안부 합의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시행하는 적폐청산이라는 어떤 그 정책은 사실 친일파 청산이 포함되는데요. 네.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바라는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명하자면서 태극기를 드는 이제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대들이 있는데 알게 모르게 그 친일파 즉 토착 외구들의 노선에 동조하는 것으로 봐도 좀 무방합니다. 한국에서는 또 시위할 때 일장기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진짜 못 봤는데 일장기까지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명하자라고 해서 네. 성조기 들고 나왔죠. 네.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일장기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태극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분들이 성조기를 들고 나와서 아니 그 애꿎은 성조기는 왜 들고 나와 하는데 그 후에는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온 적도 있는데 네. 일장기까지 나왔어요. 예, 그게 뭐 자주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극우 쪽에 어떤 분들은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기 딸도 위안부 보내겠다고. 오 마이 갓. 빨갱이보다는 친일파가 낫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무슨 부대 자기 딸을 보내겠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가 아니라 네. 왜 딸을 보내 자기가 아니, 그렇게 뭐 당신 딸이 그러면 위안부 본인은 쉬고 딸은 보낸다? 뭐 제가 되겠냐 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 딸이면 보내겠다는 얘기를 그냥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맞는 그러니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는 얘기일 거기 수도 나오신 있지만, 분들이 또 다 그 생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말을 하는 한두 사람 때문에 완전히 또 매도가 되잖아요. 예, 근데 이 토착외구라는 말이 조금 더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요거를 들어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는 입장과 같이 맞물려서 그러니까 한반도 긴장,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한반도 긴장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그룹이 누구냐 그러면 일본이거든요. 네. 일본은 지금 군비 확장을 못해서 난리인데 거기에 대한 명분을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또 그 위협, 도발, 그 한반도 긴장 상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와 부합하는 토착 외고 또 그 언론들이 있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뭐 그래서 칩시다. 네. 그런데 뭐 여기 미주 한인 사회는 그렇게까지는 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크지도 않고 심하지도 않다라는 것은 있는데 그렇다고 무시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무섭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미북 정상회담 때 이제 뷰잉 파티를 갔잖아요. 네. 막상 이제 회담이 결렬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답보 상태나 연기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공공연하게 뒤돌아서 웃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수구 지금 인사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데 정부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좀 싫은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러니까 그 기조가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할 수도 없는 매체들이 나와서 소위 이렇게 판을 키우려는 듯한 모습도 좀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카메라 들고 나와서 그냥 찍기는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부류의 그 언론 그 입장들을 확 모아서 클릭수 올려서 돈 벌자는 속셈밖에 저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심하죠. 그러니까 인터뷰를 제가 좀 하나 준비했는데 그 네. 행사 당일 인터뷰를 한 겁니다. 네. 한인 사회는 꽤 잘 알려진 그 군 출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군대를 다니셨고 이곳에서도 군을 하시니까 장성이신데요. 네. 그 조병여 장성이라고 가주 예비역 공보장교입니다. 네. 저도 가끔 인터뷰를 하는 분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자, 조봉여 예비역 공보장교 네.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운드 바이 씨. 자, 네. 잠깐만요. 이거 누가 지금 그 해킹하나?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어르신들 중에는 해킹할 수 있을 능력이 계시는 분들. 보세요. 지금 보이죠? 컴퓨터가 안 먹고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러네요. 어. 그러면은 아니, 제가 일단 얘기를 좀 제가 하고 제가 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네. 그날 그 행사장에 군복을 입고 오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신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예의를 갖출 수 있는 복장이 그 장교복 군복이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뷰를 기자들하고 같이 이제 여쭤봤어요. 했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다른 의견이 나왔던 게 강전 예, 나옵니다. 천전 여사가 여기 죄송합니다. 아직은 많이 살고 있거든요. 자, 처음부터 다시 들려드릴게요. 예, 이게 이거 그 태극기 관련되신 분들이 저희 컴퓨터 해킹하나? 갑자기 아닙니다. 안 됐다가 팍 튀어나왔거든요. 말씀하는 도중에 나와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들어볼게요. 네. 네. 한국전 참전 용사가 여기 아직은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주장은 평화적이다. 평화적으로 우리 이 한반도가 통일되어 갔다. 원코리아가 되어야 됐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우리가 꾸준하게 노력해온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기분이 어떠시냐고요? 아, 기분이야 더 말할 수 없죠. 이게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남북 간에 호화를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하고 전 세계가 같이 동참하는 그런 그 이벤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분은 이제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저도 의아했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또 한 번 느끼는 거지만 이런 어르신들도 계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근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사들은 정말 문제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항구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저렇게 쌤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결국 북한하고 전쟁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의아한 거죠. 아니면 한반도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평화는 그냥 있지만 한반도 긴장을 위해서 긴장이 있어야 당신네들의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말 사이 또 총영사관 앞에서 또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 극우 집회했는데 물론 비도 오고 해서 좀 작아지긴 했습니다만 네.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그렇게 왜 이렇게 아멘아멘들을 외치시는지 모르겠어요. 총영사관 앞에서 이 구구 집회 시위를 하는데 아멘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결이 뭐 해라 하잖아요. 그럼 보통 해라 이거 하잖아요. 예. 근데 자꾸 권사님들이 아멘아멘을 외치세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저 남북 정상회담 조속히 열어라. 그러면 열어라 해야 되는데 옆에서 아멘. 예, 추임새를 이제 아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교회 갔다 오셔서 제가 교회 좀 끝나고 오셔서 그런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려서 이게 되게 문제가 안 심각하게 보이는데 저도 네. 이게 웃음이 남으니까 어르신들이 그러시는 거 이해가 저도 안 되긴 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 네. 이게 또 기독교가 그래서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또 기독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이런 이념적인 것들이 교회를 타고 이렇게 교인들한테 전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르신들 그러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 아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태극기 하고 성조기 들고 나오시는 거거든요. 비 맞고 나오셔서 당신들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아멘을 외치신다고 하지만 그거를 보면서 지나가는 한인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지나가게 됩니다. 아 근데 그 구구 집회에서 아멘은 히트네. 그 히트다. 히트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제까지 이 행태를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하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네. 근데 이것 자체가 한인 사회의 어떤 좀 이견을 좀 해치는 행위가 아닌가 싶은 거죠. 자, 문재인 대통령. 네. 지난번 기념사에서 친일은 반성해야 하고 네. 독립하신 분들은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가치를 우리 지켜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 청산, 한반도 평화 의지, 자유한국당은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체제로 되면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토착외구라는 비난은 더 거세질 듯합니다. 뭐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는 나경원 의원한테 나상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LA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살펴볼 때는 미주 한인 독립사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다시 봐야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이미 평가가 끝났지만 이승만을 국부로 하는 어떤 그런 역사 기조가 지금은 통용되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들의 기조가 이 뉴라이트로 이어지는데 그 기조가 미주한인 독립사에 투영돼 왔다라고 하는 지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요즘 들어서 이제 도산에 대한 의미들이 조금 더 부각이 네. 되고 발굴되는 느낌이어서 네. 조금 더 정확한 역사 정립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묘한 역사 왜곡이 일본 정부와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산에 대한 연구는 더 활발하게 돼야 되는 거고요. 저도 이게 여담이지만 취재를 좀 가보면 이승만에 대한 부분을 꼭 물어봅니다.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승만 초 대통령은 뭐 이런 정치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외교적인 분야를 강조했던 거고 도산은 교육 분야를 강조했던 거다라고 이렇게 좀 애매하게 하는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청산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임시정부 대통령을 하다가 탄핵당했었어요. 네. 대한민국 최초의 탄핵당한 네, 대통령이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탄핵당했다가 다시 진짜 대통령이 된. 네, 그러니까 어제 그 로마린다 대학에서 네. 그 도산 안창호 뮤지컬이 있었거든요. 네,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갔었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로마린다 대학 철치 한 500명 들어가는데 꽉 찼어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네. 눈에 띄었고요. 네. 공연 수준은 서울의 한 그 공연장에 올려도 뭐 못지않을 만큼 상당히 수준이 높았던 깜짝 놀란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함께 외치세 나의 조국 대한민국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루리라 네. 서울에 있는 무슨 공연장에서의 공연같이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네. 도산을 연구하고 도산이 이제 리버사이드에 오래 네, 정착하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결국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대통령까지 올라갔다라는 지적이지 않습니까? 도산은 그 당시 임시정부에 대통령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내가 대통령이냐 아무리 임시정부를 하더라도 대통령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세우시고 정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뭐 국무총리나 뭐 그런 거를 하겠다. 네.
그랬더니 이제 그 국무총리를 이제 시킨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임시정부 말고 정식 정부가 세워지면 나는 그 국무총리도 안 하겠다라고 네. 하셨던 도산 선생님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도산 선생님은 물론 백범 김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독립운동가들의 행보와 완전히 다른 행보지 않습니까? 누가요? 그러니까 이승만 전 예, 대통령이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는 대한민국민회나 광복회는 관련 단체들이 더 정확하게 미주한인 독립운동사를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국은 아직도 그런 면에서는 독립운동 중이네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중입니다. 이런 얘기도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일본의 한 그 예능 프로그램, 예능이라는 예. 것도 사실 일본식 표현인데요. 일본의 한 프로그램이 한국의 반일 감정이 우려된다면서 취재를 온 적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네. 근데 저도 그걸 인터넷에서 보긴 했는데 갔더니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그건 아니다. 일본을 이렇게 사랑하는 나라 한국이냐. 주위에 둘러보면 다 일본 간판에 일본 식당에 네. 그리고 일본 음식을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을 사랑하니까 괜찮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아직도 독립운동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스시 먹으면 안 되나? 아니 됩니다.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스시 드셔도 되고요. 네. 일본차 타고 다니셔도 되고요. 네. 일본어 써도 되고 일본 여행 가셔도 되고요. 일본어는 안 쓸게요. 아니 네. 뭐 언어는 필요하다면? 예, 네. 중국어도 배우는데 일본어라고 하면 못 오케이. 배우겠습니까? 예, 스페니쉬도 하는데. 굉장히 마음 다 넓은데 됩니다. 오픈 마인드인데. 네.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다만 마음은 조금 더 불편하게 갖자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스시 한 점 먹을 때 그리고 일본어를 쓸 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쓰지 말고 생각하면서 먹고 쓰자.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러니까 저도 며칠 동안 100주년이라서 좀 더 감성적이었을 수도 있지만 네. 취재하는 네. 입장에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불편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함의 끝은 어떻게 보면은 독립운동가들 선조들에 대한 송구스러움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요.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야 네.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토착 외국 응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께서 제 취재 기자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홍 기자, 네가 뭐 툭하면 그 보수 세력한테 뭐 극우, 수구 집단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너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반대쪽 사이드로 마찬가지야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층은 이 수구 집단하고 싫어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네. 보수와 여기하고- 수구는 다르다. 예, 보수와 수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봤을 때 그 2등에서 다른 말씀드린 2등이 오세훈 전 시장이었잖아요.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지지율, 그러니까 일반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더 높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보수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태극기를 저렇게 부끄럽게 들고 나오는 수구 집단과는 그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뭔지 때문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보수와 수구는 다르듯이 네. 진보와 좌파도 다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홍계식 기자가 원하는 건 진정한 보수와 네. 진정한 진보를 원하는 것이겠죠. 아니 누가 저보고 좌파라고 그러셔도 뭐 저도 뭐 거기다 대놓고 아니야. 안 좌파는 하겠지만 아니야.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아, 예. 진보 정도는 알겠고요. 네. 뭐 영상을 하나 준비했다면서요. 네, 이게 뭐 저도 이제 수구의 얘기를 어법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폈는데 좀 불편하셨어도 오늘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뭐 안 그러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거기에 좀 힘을 걸어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국의 한 유튜버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네. 한 나이 지극하신 어르신이 하는 유튜버입니다. 네. 그거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홍계식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결례를 듣는데 옛날 장군 출신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됐죠. 똥별 아니야? 그러면 대한민국 전쟁을 해서 이름이 누구야?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가 장성 맞아. 장성 출신이래 저놈이. 야이 도착해고. 아니 대한민국 장성 출신이 국민의당 결렬이 잘 됐다고 대놓고 이 얘기하는 마스크 벗어봐. 야 똥별.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대한민국 예비군 장성 깃발이 있어서 제가 들어와서 선생님 장성 맞습니까? 예비요 맞대. 어저께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됐대. 그들이 똥별이라고 그랬어.